김민수는 침대에서 몸을 뒤척였다. 눅눅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고시원 방은 그에게 늘 갑갑함을 안겨주었다. 25살. 그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낙오자였다. 대학교는 중퇴했고 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친구라고는 없었고 가족과의 관계도 소원했다. 그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하는 일마다 꼬였고 심지어 물을 마시다가도 사례가 들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무능력과 불운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민수는 그나마 유일한 낙인 게임에 매달렸다. 그는 유명한 MMORPG 게임인 아르카나의 열렬한 유저였다. 하지만 현실에서처럼 게임에서도 그의 운은 지독히도 나빴다. 아이템은 항상 최하급만 나왔고 몬스터는 항상 그에게만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길드에 가입하려 해도 번번이 거절당했고 다른 유저들에게는 바람 유저, 똥손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듣기 일쑤였다. 아르카나의 모든 서버를 통틀어 가장 약하고 무능한 유저가 바로 김민수였다. 그날도 민수는 평소처럼 아르카나에 접속하여 개인 방송을 켜고 있었다. 무능력자 김민수의 아르카나 생존기라는 제목의 방송은 조롱과 비웃음을 받기 위해 존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천 명의 시청자들이 그의 무능력을 구경하기 위해 매일 접속했다. 민수는 시청자들의 조롱 섞인 채팅을 읽으며 애써 웃었다. 그는 자신이 게임 속에서조차 조롱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김민수는 과연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죽을까요? 민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르카나의 저레벨 던전에 들어가 몬스터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수도 없이 죽어본 던전이었지만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시청자들은 그의 어이없는 플레이에 환호하며 웃음바다를 이루었다. 그는 몬스터의 공격에 맞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다. 체력은 거의 바닥이었고 물약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 안 되겠네요. 피가 없어요. 민수는 다급하게 외쳤다. 빨리 물이라도 마셔야겠어요. 그는 현실의 자신에게 놓여있던 물병을 집어들었다. 물병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지만 겨우 붙잡았다. 그는 물을 마시려 고개를 젖혔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물이 그의 기도로 잘못 넘어간 것이다. 그는 콜록거리기 시작했다. 기침은 점차 심해졌고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키옥, 컥, 읍. 민수는 발버둥 쳤지만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눈은 점점 흐릿해졌다. 개인 방송 화면에는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송출되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그가 또 쇼를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점점 더 심각해지자 일부 시청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니,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야, 괜찮아, 진짜 같은데.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 심상치 않다. 시청자들의 채팅이 빗발쳤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갔다. 손에 쥐고 있던 마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방송 화면 속에서 김민수 유저 사망이라는 메시지였다. 그 순간 민수의 의식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물 한 모금에 목숨을 잃은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민수의 죽음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물 마시다 사망한 역대급 게이머. 무능력 끝판왕 김민수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죽어서도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무능력자라는 꼬리표를 영원히 달게 만들었다. 민수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알 수 없는 공간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곳은 시공간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곳이었다. 검은색과 보라색의 오로라가 공중에 떠다녔고 무수히 많은 별들이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발 아래에는 투명한 유리 바닥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끝없는 심연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그렇다면 이곳은 사후 세계인가? 김인수, 드디어 만나는군. 낮고 중후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민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앞에 거대한 형체가 떠 있었다. 형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윤곽은 사람과 비슷했지만 어떤 특정한 모습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우주 그 자체인 듯했다. 누구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이 서버의 수호자, 너의 삶과 죽음, 그리고 너의 게임 데이터를 모두 지켜보았다. 형체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권위가 느껴졌다. 너는 참으로 특별한 존재였다. 물 한 모금에 죽음을 맞이한 자는 네가 유일할 것이다. 민수는 자신의 죽음이 이곳에서조차 조롱받는 것에 불쾌감을 느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곳에 있는 거죠? 네오는 죽었으나 너의 영혼은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너는 무능력에 극에 달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 또한 무한하다. 수호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나는 새로운 서버를 열고 있다. 이터나라는 이름의 세계. 그곳은 현실과 게임의 경계가 모호한 곳이다. 나는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곳에 전쟁의 신이 되어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너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라. 민수는 수호자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전쟁의 신이라니. 자신은 게임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였다. 그런 자신에게 전쟁의 신이 되라니. 하지만 저는 게임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력자입니다. 어떻게 제가 전쟁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네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너의 의지다. 너는 이곳에서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능력을 얻을 것이다. 너의 모든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너는 누구보다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대신 너는 이 서버의 균형을 유지하고 내게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 수호자의 목소리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를 띠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다.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곳에서 영원히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얻어 전쟁의 신이 될 것인가? 민수는 망설였다. 그는 무능력하게 죽음을 맞이한 자신의 삶을 떠올렸다. 다시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갈망했다. 비록 그것이 게임 속 세상일지라도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운명을 개척하고 싶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전쟁의 신이 되겠습니다. 민수는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호자의 형체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빛은 민수의 몸을 감쌌고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휩싸였다. 그의 육체는 빛 속에서 재구성되는 듯했다. 고통은 없었고 오히려 강렬한 쾌감과 함께 새로운 힘이 그의 몸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는 이터나라는 글자와 함께 거대한 게임 세계의 풍경이 펼쳐졌다. 울창한 숲, 높이 솟은 산, 그리고 거대한 도시들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환영한다. 김민수, 이제 너는 이터나의 전쟁의 신이다. 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수호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의 몸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가벼워지고 강인해진 것을 느꼈다.
그의 손에는 거대한 검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튼튼한 갑옷이 둘러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김민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불타는 투지와 압도적인 힘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 한 모금에 살에 들려 죽는 무능력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터나의 새로운 지배자, 전쟁의 신 아서스였다. 그의 전설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민수는 눈을 떴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퀴퀴한 고시원방이 아니었다. 울창한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발밑에는 부드러운 흙과 풀잎이 느껴졌다. 몸을 움직이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벼움과 힘이 온몸에 넘쳐 흘렀다.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굳건한 근육이 새겨진 팔,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는 갑옷, 그의 손에 쥐어진 검은 차가운 금속의 질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는 정말로 이터나라는 새로운 세계에 전쟁의 신 아서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민수는 자신의 변화에 경외감을 느꼈다. 과거에 무능력하고 나약했던 김민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몸에는 넘쳐나는 힘과 함께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샘솟았다. 그는 검을 휘둘러 보았다. 검은 그의 의지에 따라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게임에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똥손이라는 말을 들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숲속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다. 숲의 모든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미세한 바람의 움직임조차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마치 이 숲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숲속 작은 오솔길에서 거대한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다. 멧돼지들은 날카로운 엄니를 드러내며 숲을 헤집고 있었다. 과거의 민수였다면 숨어서 피했을 장면이었지만 아서스는 달랐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 대신 알 수 없는 흥분으로 뛰었다. 덤벼라. 아서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으며 숲을 울렸다. 멧돼지들은 아서스를 향해 돌진했다. 아서스는 거대한 검을 뽑아들고 멧돼지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멧돼지들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다. 검은 멧돼지들의 단단한 가죽을 손쉽게 꿰뚫었고 멧돼지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순식간에 멧돼지 무리는 전멸했다. 아서스는 숨을 고르며 검을 거두었다. 그의 갑옷에는 흙먼지조차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에 만족했다. 그는 계속해서 숲을 탐험했다. 작은 몬스터 무리들을 상대하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했고 숨겨진 아이템과 자원들을 발견했다. 그는 이터나라는 세계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곳의 몬스터들은 실제 생명체처럼 움직였고 환경은 놀랍도록 현실적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동안 숲속에서 생활하며 아서스는 자신의 기본 능력을 숙달했다. 그는 검술 외에도 재생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의 몸은 상처를 입어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었고 피로 또한 빠르게 사라졌다. 이 능력은 그가 끊임없이 전투하고 탐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또한 수호자의 축복이라는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스킬을 발동하자 그의 몸 주변에 투명한 보호막이 생겨났다. 이 보호막은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주었고
아서스는 이 스킬을 통해 자신의 생존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숲을 벗어나자 드넓은 평원이 펼쳐졌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거대한 도시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서스는 도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도시의 입구에는 거대한 성벽이 둘러져 있었고 수많은 유저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아서스는 자신의 압도적인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일부 유저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고 그의 거대한 검과 갑옷에 경외감을 표했다. 도시 안으로 들어서자 아서스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이곳은 현실의 도시와 다를 바 없었다.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사고 팔았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점에서 기본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도시의 시스템에 대해 알아갔다. 그는 이터나의 모든 서버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아르카나의 최고 서버였던 카오스 서버는 과거와 달리 이터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카오스 서버에서 가장 강력했던 길드였던 렉서스 길드가 여전히 이터나 서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렉서스 길드는 폭력과 강압으로 다른 유저들을 억압하며 이터나 서버의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들의 수장인 김준혁은 냉혹하고 오만한 인물로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민수는 그의 악명이 자자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아서스는 퀘스트를 수행하고 몬스터를 사냥하며 레벨을 올렸다. 그의 성장은 경이로웠다. 다른 유저들이 몇 달에 걸쳐 올리는 레벨을 그는 단 며칠 만에 달성했다. 그의 전투 방식은 독특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쳤다. 그는 과거에 무능력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어느 날 아서스는 던전 입구에서 몬스터들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한 3명의 유저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몬스터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아서스는 망설이지 않고 그들을 도왔다. 그는 거대한 검을 휘둘러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속도에 3명의 유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한 명의 유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진우라는 이름의 마법사였다. 저는 아서스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아서스는 담담하게 말했다. 다른 한 명의 유저는 강은비라는 이름의 궁수였다. 그녀는 아서스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당신의 실력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은비라고 해요. 혹시 길드에 소속되어 있나요? 아서스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선봉대라는 작은 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길드입니다. 마지막 유저인 박선우는 거대한 방패를 든 전사였다. 그는 진심으로 아서스를 길드에 초대했다. 아서스는 그들의 제안에 잠시 생각했다.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지만 이터나의 복잡한 사회에서 정보를 얻고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이들은 비록 약했지만 용감하고 선한 사람들이었다.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서스는 그들의 제안을 수락했다. 선봉대 길드는 아서스의 합류로 큰 활력을 얻었다. 아서스의 압도적인 전투력 덕분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함께 던전을 공략하고 강력한 몬스터들을 사냥했다. 이진우는
아서스의 전투 패턴을 분석하여 마법 지원을 강화했고, 강은비는 아서스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정확한 화살을 날렸다. 박선우는 아서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였다. 아서스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게임 속에서 처음으로 동료애라는 감정을 느꼈다. 과거에 김민수는 외톨이였지만 아서스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선봉대 길드를 통해 이터나 세계에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 그의 명성은 점차 퍼져나갔고, 아르카나 서버 시절 무능력자였던 김민수가 이터나 서버에 전쟁의 신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렉서스 길드의 수장인 김준혁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아서스가 선봉대 길드에 합류한 후 그들의 존재감은 이터나 서버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아서스의 압도적인 전투 능력은 물론 그의 뛰어난 전략적 사고는 선봉대를 과거의 보잘것없는 길드에서 벗어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진우는 아서스의 지시에 따라 마법 공격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고, 강은비는 원거리에서 적의 움직임을 봉쇄하며 아서스의 돌격을 지원했다. 박선우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아서스의 후방을 보호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하며 어떤 던전이든 어떤 강력한 몬스터물이든 손쉽게 공략했다. 아서스의 명성은 이터나 서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지략은 다른 길드와 유저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전쟁의 신 아서스의 출현에 열광했고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선봉대 길드의 길드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의 길드 깃발은 이터나의 하늘 아래 당당히 펄럭였다. 하지만 아서스의 등장은 이터나 서버의 기존 강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특히 서버 전체를 독재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렉서스 길드와 그들의 수장인 김준혁은 아서스의 급성장을 경계했다. 김준혁은 과거 아르카나 시절부터 서버 최강자로 군림해왔던 오만하고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거슬리는 존재는 가차없이 짓밟았다. 그는 아서스의 명성을 시기했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전쟁의 신 아서스라고 하찮은 신생 길드의 길드장이 감히 내 앞에서 전쟁의 신을 자칭하다니. 가소롭군. 김준혁은 자신의 길드원들에게 아서스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며 비웃었다. 그는 아서스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자 더욱 경멸적인 태도를 보였다. 물 마시다 살에 들려 죽은 놈이 게임 속에서 영웅이라도 된 줄 아나. 푹 결국은 그저 무능력한 김민수일 뿐이야. 김준혁은 아서스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는 렉서스 길드의 막강한 힘과 인맥을 동원하여 아서스와 선봉대 길드를 고립시키고 약화시키려 했다. 그는 선봉대 길드의 길드원들을 협박하여 탈퇴하게 만들었고 아서스에게 던전 입장을 방해하거나 몬스터 사냥을 방해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펼쳤다. 어느 날 아서스와 선봉대 길드원들이 고레벨 던전을 공략하던 중 갑자기 엄청난 수의 몬스터들이 몰려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몬스터 출현이 아니었다. 렉서스 길드가 던전의 몬스터 스폰 시스템을 조작하여 아서스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몬스터들은 강력했고 그 숫자는 압도적이었다. 선봉대 길드원들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아소스님, 너무 많아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박선우가 방패로 몬스터의 공격을 막아내며 소리쳤다. 강은비의 화살은
몬스터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지만 끝없이 몰려오는 몬스터들에게는 역부족이었다. 이진우는 마법으로 몬스터들을 얼리고 번개로 공격했지만 그의 만화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었다. 아서스는 선봉대 길드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몬스터들과 맞섰다. 그의 검은 춤추듯이 몬스터들을 베어 넘겼지만 끝없이 몰려드는 몬스터들 사이에서 그는 점차 지쳐갔다. 그의 갑옷에는 몬스터의 공격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다. 그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꼈다. 과거에 무능력했던 김민수의 그림자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바로 그때 아서스의 손목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그가 현실 세계에서 지니고 있던 옥팔찌에서 발하는 빛이었다. 빛은 그의 몸을 감쌌고 그의 뇌리에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의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을 깨워라. 너는 단순한 게임 속 캐릭터가 아니다. 너는 이터나의 전쟁의 신이다. 아서스의 눈빛이 변했다. 그의 몸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수호자의 축복을 발동했다. 그의 몸 주위에 강력한 보호막이 생겨났고 몬스터들의 공격은 더 이상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서스는 거대한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그의 온몸에서 황금빛 오로라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전쟁의 신처럼 보였다. 감히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아서스는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서스는 각성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발동했다. 그의 검에서 강력한 검기가 뿜어져 나와 몬스터들을 향해 날아갔다. 검기는 몬스터들을 순식간에 산산조각냈고 몬스터 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아서스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진정한 전쟁의 신으로 거듭난 것이다. 선봉대 길드원들은 아서스의 압도적인 힘에 경악했다. 그들은 아서스가 이전에 보여주었던 능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서스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그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이터나 서버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전쟁의 신 아서스 각성하다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서스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다. 렉서스 길드의 방해 공작은 오히려 아서스의 힘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렉서스 길드의 권위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 김준혁은 아서스의 각성 소식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아서스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아서스를 무능력한 김민수라고 비하하며 그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는 아서스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잔인하고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김준혁은 현실 세계에서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아서스를 압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서스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선봉대 길드원들은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그들은 아서스를 중심으로 뭉쳤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아서스는 선봉대 길드를 아크엔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고 서버의 모든 유저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선포했다. 아크엔젤 길드는 렉서스 길드의 독재에 맞서는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아서스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새로운 힘을 느끼며 결심했다. 그는 김준혁과의 싸움이 단순한 게임 속 싸움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것은 현실의 자신, 김민수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삶을 망쳤던 모든 악의 세력에 맞서는 싸움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터나의 정의를 수호하고 김준혁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의 눈빛은 불타는 투지로 가득했다. 아서스의 각성은 이터나 서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칭호가 아니었다. 그의 압도적인 힘과 지략은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많은 유저들이 아크엔젤 길드에 합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아크엔젤은 순식간에 렉서스 길드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길드의 규모는 커졌고 아서스의 지휘 아래 체계적인 군사 조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마법 부대의 지휘관이 되었고 강은비는 정찰 및 원거리 공격 부대를 이끌었다. 박선우는 최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핵심 역할을 맡았다. 아서스는 길드의 성장을 지켜보며 만족했지만 동시에 김준혁의 방역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김준혁은 오만했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아서스의 급성장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김준혁은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을 게임에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렉서스 길드는 이터나 서버 내에 모든 주요 자원 채굴 지역과 상업 지구를 독점하고 있었다. 김준혁은 이 권력을 이용하여 아크엔젤 길드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크엔젤 길드원들의 채굴 활동을 방해하고 필수 아이템의 가격을 폭등시켜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려 했다. 렉서스 길드가 또 저희 길드원들의 채굴을 방해했습니다. 채굴장에서 몬스터를 대량으로 풀어서 저희 길드원들을 공격했어요. 길드 창고에 넣어둔 물약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렉서스 길드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어요. 이진우와 강은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다. 아크엔젤 길드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지만 아서스는 침착했다. 그는 김준혁의 수법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김준혁은 단순히 게임 속에서만 강자가 아니었다. 현실 세계에서도 그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다. 김준혁은 대한민국 굴지의 게임 회사인 넥서스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었다. 넥서스 엔터테인먼트는 이터나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였고 그는 이터나의 운영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김준혁은 민수가 과거에 물 마시다 죽은 무능력한 김민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민수의 약점을 잡기 위해 과거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준혁의 지시로 넥서스 엔터테인먼트의 정보팀은 민수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민수가 과거에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사회 부적응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김준혁은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민수를 현실 세계에서도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민수의 과거를 폭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터나의 전쟁의 신, 현실은 무능력한 노숙자, 김민수, 과거 물 마시다 죽은 인터넷 조롱거리였다. 이러한 기사들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사람들은 아서스의 놀라운 게임 속 모습과 그의 비참했던 현실 사이의 괴리감에 혼란스러워했다. 아서스를 지지하던 여론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일부 유저들은 그에게 실망감을 표했다. 아소스님, 이 기사들 사실입니까? 박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아크엔젤 길드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전쟁의 신이 사실은 현실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무능력자였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일부 길드원들은 아서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서스는 침착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네,
저는 과거에 무능력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 한 모금에 살에 들려 죽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저는 이턴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전쟁의 신 아소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터나의 정의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김준혁의 독재를 끝내고 모든 유저들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아소스의 진솔한 고백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용기와 솔직함은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비웃기보다는 그가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일어선 것에 감동했다. 언론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무능력자에서 전쟁의 신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는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김준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민수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빚을 찾아내 그 빚을 폭리 사채업자에게 넘겼다. 사채업자들은 민수에게 매일같이 협박 전화를 걸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위협을 가했다. 민수의 가족들도 김준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의 멀리 떨어진 고향에 있는 노모에게까지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의 삶은 공포에 휩싸였다. 민수는 고통스러웠다. 그는 게임 속에서 아무리 강해도 현실의 가족이 위협받는 것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지아에게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털어놓았다. 지아는 민수의 말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노인이 남긴 편지에 쓰여 있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떠올렸다. 가장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지혜와 강인함이 그 위험을 극복할 것이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빠 가족을 지켜드릴게요. 지아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현실 세계에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아지트를 찾아내 그들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하여 모든 채무 기록을 삭제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하여 그들을 일망타진하게 만들었다. 지아의 개입으로 민수의 가족은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민수는 지아의 활약에 감탄했다. 그는 지아가 단순한 게임 속 능력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아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켜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민수는 자신이 과거에 무능력한 김민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게임 속에서 얻은 지략과 강인함이 현실 세계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김준혁의 모든 악행을 끝내기 위해 정면으로 맞설 준비를 마쳤다. 아소스는 이터나 서버의 평화를 되찾고 동시에 현실 세계에서도 자신의 삶과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 게임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 싸움에서 그는 진정한 전쟁의 신으로 거듭날 것이었다. 김준혁이 민수를 향한 압박을 현실 세계로까지 확장하자 싸움은 더 이상 단순한 게임 속 대결이 아니게 되었다. 민수의 과거는 만천에 드러났고 그의 가족은 위협에 시달렸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비범한 능력과 서연의 굳건한 지지에 힘입어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짊어진 짐이 단순한 차 난의 복수가 아닌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고 권력에 맞서는 싸움임을 깨달았다. 지아는 민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파헤쳐
그들의 불법 행위를 경찰에 고발했고, 민수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위협을 가하던 김준혁의 사설 경호원들을 교묘하게 따돌렸다. 지아의 능력은 민수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김준혁의 감시망을 뚫고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김준혁이 현실에서 불법적으로 축제한 비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여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해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아빠, 김준혁은 자신의 자금 대부분을 해외 법인과 위장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돈이에요. 지아는 노트북 화면을 민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의 흐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다. 지아는 해킹과 정보 분석 능력을 이용해 김준혁의 금융 네트워크를 완전히 파악한 것이다. 민주는 지아의 능력에 다시 한번 경탄했다. 지아야, 너는 정말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낼 수 있었니?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흐름은 결국 돈과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아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민주는 지아가 수집한 자료들을 서연에게 넘겼다. 서연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김준혁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법률 전문가들과 회계사들을 동원하여 지아의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적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쏟아부어 민준을 도왔다. 그녀는 이제 민준의 동료를 넘어 그의 삶의 동반자이자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 있었다. 김준혁은 민수가 자신에게 생각보다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그가 언론을 통해 민수의 과거를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오히려 민수에게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 김준혁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민수가 단순한 무능력자가 아님을 직감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에 대한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 그 녀석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지. 감히 나게 대들다니 당장 그 녀석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려. 김준혁은 분노의 찬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김준혁은 민수를 향한 공격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민준이 일하던 물류회사에 압력을 가해 그를 해고시켰다. 민준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지만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지아와 서연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이동건은 민수가 직장을 잃자 그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수와 지아, 그리고 서연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한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기로 했다. 그는 민준이 과거에 자주 드나들던 외진 골목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은 한때 민준이 노숙자 생활을 하던 곳이었고 김준혁은 그곳에서 민수에게 가장 큰 절망을 안겨줄 생각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김준혁의 부하들이 자신들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갑자기 사방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칼과 둥이들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강민준, 여기서 내 놈의 목숨을 끝내주마.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여자와 아이도 함께 저승으로 보내주지. 김준혁의 신복 중 한 명이 비열하게 웃었다. 민준은 지아와 서연을 등 뒤로 숨기고 남자들과 맞섰다. 그는 과거 아서스로서 이턴에서 쌓았던 전투 경험을 떠올렸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민준의 몸은 여전히 현실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지아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는 칼날이 스치는 상처들이 생겨났고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다. 서연은 민준의 옆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를 돕기 위해 주변의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남자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그녀는 비록 전투 능력은 없었지만 민준을 지키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지아가 민준의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빛은 푸른빛으로 빛났고 몸에서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노인에게 배운 무술을 사용하여 남자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주먹과 발길질은 남자들의 급소를 정확히 노렸고 남자들은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지아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하여 남자들은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기도 전에 쓰러졌다. 이럴 수가... 저 꼬맹이가 대체... 남자들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지아는 마지막 남은 남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마치 신화 속 전쟁의 여신처럼 위엄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지아의 압도적인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아가 단순한 게임 속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괜찮으세요? 아빠 서연 언니. 지아는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지아의 손을 잡았다. 지아야, 네가 정말 고맙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안도감과 함께 지아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서연도 지아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건은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 사이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나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전우가 되었다. 그들은 김준혁과의 싸움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동건은 자신의 부하들이 지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보고를 듣고 경악했다. 그는 지아라는 어린 소녀의 존재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과 지아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점차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김준혁은 쉽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넥서스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터나 서버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단행했다. 이 업데이트는 렉서스 길드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조작되었고 아크엔젤 길드에게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었다. 김준혁은 게임 속에서 민준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그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아빠, 이터나 서버에 문제가 생겼어요. 렉서스 길드에게 유리한 업데이트가 적용되었어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김준혁이 게임 속에서까지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지아와 서연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전쟁의 신으로서 현실과 게임의 경계를 넘어선 최후의 대결을 준비해야 했다. 이동건이 이터나 서버에 비열한 업데이트를 단행하자 서버 전체는 혼란에 빠졌다. 렉서스 길드에게 유리한 패치가 적용되면서 아크 엔젤 길드는 심각한 불이익을 겪었다. 길드원들의 능력치는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렉서스 길드의 자원 독점은 더욱 심해졌다. 아크엔젤 길드원들은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지만 아서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하여 김준혁의 오만함을 더욱 부추기고 그의 진짜 약점을 찾아낼 기회로 삼았다. 아빠,
서연 언니, 이동건은 우리가 이 턴에서 무력해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예요. 지아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녀는 김준혁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아야. 비열한 수법에는 더 비열한 방법으로 맞서야지.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는 마지막 대결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김준혁이 이터나 서버를 이용하여 자신의 현실 세계 권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는 점을 간파했다. 김준혁은 이터나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과 명성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의 사업을 확장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준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터나 서버에서의 절대적인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서스는 이터나 서버 내에서 렉서스 길드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는 길드원들에게 현재의 불이익은 일시적일 뿐이며 결국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진우, 강은비, 박선우와 함께 최정예 팀을 꾸려 렉서스 길드의 핵심 요새를 기습 공격했다. 그들의 목표는 렉서스 길드의 심장부를 파괴하고 김준혁을 직접 끌어내는 것이었다. 전쟁의 신 아서스,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내 놈의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어주마. 김준혁은 아서스의 도발에 분노하여 직접 전투에 나섰다. 그는 렉서스 길드의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아서스와 아크엔젤 길드를 포위했다. 서버 전체의 유저들이 이 역사적인 대결을 주시했다. 전투는 치열했다. 렉서스 길드의 병력은 압도적이었고 그들은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 더욱 강력해져 있었다. 하지만 아서스의 지휘 아래 아크엔젤 길드는 완벽한 팀워크와 불굴의 투지로 맞섰다. 이진우의 강력한 광역 마법은 렉서스 길드의 대형 병력을 순식간에 섬멸했고 강은비의 정교한 저격은 적의 핵심 간부들을 쓰러뜨렸다. 박선우는 굳건한 방패가 되어 아서스의 후방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아서스는 전장의 중심에서 김준혁과 직접 대치했다. 김준혁은 특수 제작된 전설급 아이템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의 공격은 위력적이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검을 휘둘렀고 그의 공격 하나하나에는 압도적인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아서스는 그의 공격을 막아내며 김준혁의 움직임을 분석했다. 김준혁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아서스를 교란시키려 했지만 아서스의 눈은 이미 그의 모든 공격 패턴을 읽고 있었다. 김인수 내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나는 너보다 한 수위다. 너 같은 무능력자는 평생 내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어. 김준혁은 비웃으며 아서스를 도발했다. 그는 아서스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의 정신을 흔들려 했다. 하지만 아서스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김민수가 아니다. 나는 이터나의 전쟁의 신 아서스다. 그리고 너의 독재는 오늘로 끝날 것이다. 아서스의 목소리는 숲을 울리는 포효처럼 강력했다. 아서스는 수호자의 축복과 각성 스킬을 동시에 발동했다. 그의 몸에서 황금빛 오로라가 뿜어져 나왔고 그의 검은 눈부신 빛을 발했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고 김준혁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신성한 심판이라는 이름의 이 기술은 아서스의 모든 힘을 담은 필살기였다. 거대한 검기가 김준혁을 향해 날아갔고 김준혁은 피할 새도 없이 정통으로 맞았다. 김준혁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빛이 사라지고 그의 갑옷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아서스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내 놈이 감히. 김준혁은 마지막 말을 잊지 못하고
게임 속에서 완전히 소멸했다. 그의 캐릭터가 사라지자 렉서스 길드의 모든 길드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뿔뿔이 흩어졌다. 렉서스 길드의 붕괴는 이터나 서버 전체를 뒤흔들었다. 아서스는 명실상부한 이터나 서버의 최고 권위자이자 전쟁의 신이 되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게임 속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오랜 기간 렉서스 길드의 독재에 시달려온 모든 유저들의 해방을 의미했다. 서버의 모든 유저들은 아서스를 향해 환호했고 그의 이름은 이터나의 전설로 새겨졌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게임 속 승리를 현실로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하와 서연과 함께 김준혁의 현실 세계에서의 비리를 완전히 폭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았다. 민주는 자신이 미래그룹의 정당한 후계자임을 밝히고 김준혁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언론인과 방송 카메라가 모여들었다. 민주는 그동안 지하가 수집했던 모든 증거들을 공개했다. 김준혁의 비자금 조성 내역, 불법적인 인수합병, 그리고 그가 민준의 부모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정황까지 모든 진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저는 과거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를 헤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딸 지아와 사랑하는 서연 씨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준혁의 모든 악행을 고발하고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김준혁은 자신의 모든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민준이 내놓은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검찰은 즉시 김준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그는 현실에서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넥서스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의 모든 사업은 와해되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미래그룹의 회장으로 복귀했고 부패했던 기업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윤리경영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고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힘썼다. 그의 리더십 아래 미래그룹은 다시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김준혁이 체포되고 그의 모든 비리가 만천에 드러나자 세상은 거대한 폭풍우에 휩싸인 듯했다. 미래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지만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민주는 모든 누명을 벗고 미래그룹의 진정한 후계자로서 당당히 대중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과 강인함이 가득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민주는 미래그룹의 회장 자리에 복귀했다. 그의 복귀는 단순한 권력의 회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인간적인 가치의 회복을 의미했다. 민주는 취임하자마자 이동건이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계약들을 파기하고 불투명했던 비자금을 투명하게 전환하는 데 착수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그의 지휘 아래 미래그룹은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박서연은 민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재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복잡하게 얽힌 기업의 재무 구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데 기여했다. 서연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무 능력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업무적으로 완벽한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점차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빛을 가져다 주었음을 깨달았고
서연은 민준의 고결한 인품과 강인한 의지에 매료되었다. 지아는 민준과 서연의 옆에서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신비로운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이 회사를 재건하고 서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지아는 민준이 이제 더 이상 운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운명은 지아 덕분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는 이제 자신의 힘으로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노인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복의 별로서의 사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서연을 아름다운 레스토랑으로 초대했다.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은 민준은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서연 씨, 당신은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있어 주었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어.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을 거야. 내게는 지아와 당신이 전부야. 나와 결혼해 주겠어.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그들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했다. 민준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서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차에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지아는 줄에석 옆에 서서 민준과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두 사람의 진정한 딸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결혼 후 민준과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은 지아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지아는 학교에 다니며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고 평범한 아이들처럼 공부하고 놀았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안정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녀의 신비로운 능력은 여전히 그녀의 안에 잠재되어 있었다. 그녀는 필요할 때 조용히 그 능력을 발휘하여 가족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준은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 철학을 펼쳤다. 그의 리더십 아래 미래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돈을 쫓기보다는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의 곁에서 현명한 조언자이자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했다. 지아는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에게서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받았고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 그녀는 더 이상 복의 별로서의 사명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 서연의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이 가족의 진정한 복의 별이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민준과 서연, 그리고 지아는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다. 지아는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에 기댔다. 정말 그래요. 지아는 우리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지아는 멀리서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고 그녀의 작은 손에는 들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 꽃을 민준과 서연에게 건넸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지아의 맑은 목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준과 서연은 지아를 품에 꼭 안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길거리의 노숙자였던 민주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성공적인 기업을 가진 한 남자가 되었다. 그는 지아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소중한 기아 트리를 얻게 된 것이다. 그의 삶은 지아라는 복의 별이 내려온 이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과 끝없는 축복으로 빛나고 있었다.